삶은 너무 짧아서 후회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모든 순간을 즐기고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봐야 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세기의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연기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32년 2월 27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명은 엘리자베스 로즈몬드 테일러입니다. 부모는 미국 출신인 아메리칸 피스톤스, 소유자 프랜시스 에리앤 테일러와 코난 랜스데일 로즈몬드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필리포 용감한 마음으로 데뷔했으며 이후 나트랭크의 대지진, 자세히 이야기해 주오, 강도 콜로라도 등 다양한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습니다. 2부의 특별한 하루와 크리스티나의 대형 모험에서의 연기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은 1960년 버터필리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1966년 눈에 띄게 붉은 왕자에서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레이 버튼, 리차드 버튼, 에디 피셔 등과의 다수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자선 활동가로서도 알려져 있었으며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스타일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퍼플 다이아몬드, 바자르의 산수유, 흰색 비치 드레스 등의 아이코닉한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2011년 3월 23일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행적과 연기력은 오랜 기간 동안 여배우로서의 극찬을 받아왔으며 그녀의 미모와 연기는 현대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의 연기력과 아름다움으로만큼이나 사회적 활동가로서도 기억되며 그녀의 인생과 업적은 할리우드의 빛나는 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어린 시절에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그녀의 성장 환경은 크게 변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예술적인 가족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예술과 연극에 대한 흥미를 보였습니다.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미국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939년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로 정착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엘리자베스는 9살 때 필리포 용감한 마음으로 영화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후 그녀의 연기 재능과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MGM 스튜디오와 계약을 맺어 아역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참여하며 연기력을 키웠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자선 활동가로서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과 아름다움은 여전히 후세의 배우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작품은 현대까지도 영화사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의 업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영화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그녀의 연기력과 아름다움은 여전히 영화 역사에서 감탄받고 있습니다. 리차드 버튼, 에디 피셔 등과의 다수의 결혼 생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선 활동가로서도 알려져 있었으며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도 유명했습니다. 2011년 3월 23일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행적과 연기력은 오랜 기간 동안 여배우로서의 극찬을 받아왔으며 그녀의 미모와 연기는 현대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름다운 여배우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만의 아름다움과 연기력뿐만 아니라 화려한 보석 수집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귀중한 보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유명한 보석 전문가들에 의해 레인보우 컬렉션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소유한 일부 유명한 보석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크루 엠페러 다이아몬드. 리차드 버튼이 선물한 눈부신 크루 엠페러 다이아몬드는 1968년에 테일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33.19캐럿으로 유명하며 후에 테일러가 플라워 모티프의 목걸이에 매달아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테일러 버튼 트위티 하트 다이아몬드. 리차드 버튼이 선물한 다른 유명한 보석으로는
1969년에 받은 트위티. 하트 모양의 69.42캐럿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레인보우 컬렉션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다양한 이벤트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파파라치 반지 파파로지 링.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두 번째 남편인 리차드 버튼에게 선물받은 파파라치 반지 역시 유명합니다. 이 반지는 대규모 파란색 파파라치 스톤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미크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고가의 목걸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다이아몬드가 아주 작은 크기로 배열되어 있어 아름다운 광채를 내며 주목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또한 러시아의 타자 마을 다이아몬드를 소유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귀금속으로 장식된 매우 큰 다이아몬드로 그녀의 보석 컬렉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의 보석 컬렉션을 사랑과 열정으로 수집하였고 이 보석들은 그녀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더불어 인상적인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의 연기력과 아름다움으로만큼이나 사회적 활동가로서도 기억되며 그녀의 인생과 업적은 할리우드의 빛나는 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력과 아름다움은 여전히 후세의 배우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작품은 현대까지도 영화사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녀의 업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영화 팬들에게 기억되고 있으며 그녀의 연기력과 아름다움은 여전히 영화 역사에서 감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후반에서 1950년대 초반에는 젊은 연기자로서 주목받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주연을 맡아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18세 때 첫 번째 남편인 니키 힐튼과 결혼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결혼과 가족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성장 배경은 런던에서의 어린 시절과 미국에서의 데뷔 이후의 경험, 가족, 예술적인 환경 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며 그 뒤에 연기 경력과 사생활에서도 여러 어려움과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몇 살 때였나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첫 번째 결혼은 1950년에 니키 힐튼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8세였습니다. 결혼은 1950년 5월 6일에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짧은 기간 동안이었으며 1951년 1월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여러 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총 몇 번 결혼을 했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총 8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여러 차례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결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키 힐튼 1950년에서 1951년, 마이클 와일드맨 1952년에서 1957년, 마이클 토드 1957년에서 1958년, 에디 피셔 1959년에서 1964년, 리차드 버튼 1964년에서 1974년, 리차드 버튼 재결혼 1975년에서 1976년, 존 워너 1976년에서 1982년, 레리 포트레스 1991년에서 1996년. 이러한 다양한 결혼과 이혼 경험을 통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번의 결혼 중에서 가장 사랑한 남편은 누구였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가장 사랑했다고 여겼던 남편은 리차드 버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차드 버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64년에 첫 번째 결혼을 맺었고 1974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975년에 다시 결혼하였지만 1976년에 두 번째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리차드 버튼과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서로에게 큰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강렬한 인간관계와 정말로 사랑했다는 공개적인 발언으로 그 유명한 부부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당대의 언론과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마지막 남편은 레리 폰테스키였습니다.
레리 폰테스키는 건설 일꾼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의 결혼은 그녀의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진 결혼이기도 합니다. 이 결혼은 1991년 10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레리 폰테스키와의 결혼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노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은 1996년에 이혼하였습니다. 이 결혼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다양한 인생의 단면 중 하나이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레리 폰테스키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연하였나요? 네, 맞습니다. 레리 폰테스키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보다 많이 연하였습니다. 레리 폰테스키는 1952년 1월 1일생이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1932년 2월 27일생이었으므로 나이 차이는 약 20년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큰 상태에서 1991년에 결혼했지만 이후에는 1996년에 이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왜 이렇게 자주 이혼을 했을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은 23세의 호텔 상속인 콜레드 니키 힐튼 주니어였습니다. 현재 세계 6개 대륙에 500개 이상의 호텔과 리조트를 두고 있는 힐튼 가문의 아들로 이들은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테일러의 나이는 18세였습니다. 힐튼의 젠틀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테일러는 결혼 후 자신이 사기 결혼을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으며 도박광인 것을 감쪽같이 속인 힐튼은 매일같이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부부가 함께한 사교 모임에서는 어디를 가나 자신보다 주목받는 테일러를 질투했고 심지어 폭력성이 강해 임신 중인 테일러의 배를 3개 차 유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법정에 제출한 이혼 사유에는 욕설, 무관심, 폭력, 극심한 정신적 학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자신은 인간 펀칭백이었다면서 전신에 멍이 가시는 날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에게 첫 번째 결혼은 독립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었고 당시 18세 소녀는 결혼을 하면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후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20살 연상의 배우와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배우자로 자신보다 20살 연상인 남자를 택했습니다. 같은 영국 출신이자 영화배우로 활동하던 마이클 와일딩과 결혼해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그녀는 힐튼에게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고 이것은 와일딩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때릴 때를 제외하고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존재하지 않는 듯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힐튼과의 생활이 트라우마로 남은 그녀는 와일딩이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순간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와일딩이 읽던 신문을 빼서 벽난로에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와일딩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와일딩은 결혼 전 사귀던 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결혼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일을 나갔을 때 스트리퍼를 집안에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세 번째 결혼은 마이클 토드였습니다. 와일딩과의 결혼 생활이 끝난 지 한 달 정도 뒤에 마이클 토드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는 동종업계의 영화 제작자인 마이클 토드로 테일러보다 23세 연상이었고 그녀는 그의 영화적 재능을 존경했습니다. 농담을 잘하고 장난기 많은 성격의 토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지적인 면모를 좋아했고 그녀에게 요리해주는 것과 선물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훗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토드와의 결혼 생활을 회상하며 그녀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의미를 알려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디어 영혼의 단짝을 만났듯 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또다시 불행이 닥쳤습니다. 토드가 결혼 1년 만에 비행기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극심한 충격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훗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단 하루도 그를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죽을 때까지 토드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네 번째 남편은 에디 피셔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겨우 25세의 나이에 두 번의 이혼과 한 번의 사별을 겪게 되자 사별 후 심적으로 괴로워하던 테일러에게
마이클 토드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디 피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그녀를 보살펴주던 피셔와 눈이 맞게 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와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은 테일러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디 피셔는 유부남이었고 그의 배우자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절친한 친구인 데비 레널즈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별한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던 대중들은 이 사건으로 돌아서게 됐고 아직까지도 할리우드에 이 스캔들을 뛰어넘을 사건이 없다고 평가될 정도로 큰 스캔들로 기록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에디 피셔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후 촬영장에서 만난 리처드 버튼과 사랑에 빠지며 네 번째 결혼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레널즈와 테일러의 우정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에디 피셔와 이혼하고 새로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지켜보던 주변인들은 그녀의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여 곧 토드의 뒤를 따라갈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에디 피셔는 이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위태로운 상태를 기회로 봤고 토드의 모든 점을 모방하여 그녀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레널즈는 인격을 아예 토드로 갈아 끼운 수준이었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드디어 한 사람과 두 번씩이나 결혼을 했었던 리처드 버튼과 결혼을 했습니다. 리처드 버튼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는 5번째 남편입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에디 피셔와 부부 관계였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첫눈에 반한 리처드 버튼은 그녀에게 들이댔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꾸준히 구애했습니다. 작업 멘트를 서슴없이 날리는 그가 너무 가벼운 남자라 여겼던 그녀는 술에 취해 떨리는 손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로 시간을 보내며 리처드 버튼의 진심을 알게 되며 마음을 열게 됐고 두 사람의 감정은 빠르게 불타올랐습니다. 에디 피셔와 법적 부부관계였기에 그와 이혼을 하고 환승 결혼을 하게 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주변인들 모두가 알 정도로 열정적으로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잘 지낼 때는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꼈지만 남들이 다 보는 촬영장에서 화끈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버튼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유지한 남자가 되었고 두 사람은 이혼 후 1년여 시간 뒤에 재혼했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우린 너무 사랑해서 서로의 사정과 감정과 영혼에 함몰된 나머지 개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렀던 게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6번째 결혼은 정치인이었던 존 워너였습니다. 해군부 장관을 지내다가 물러나고 2년 뒤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결혼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됐고 이 덕에 상원 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워너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테일러의 공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연기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남편의 정치 행사에 동행하며 그에게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은 기존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살아온 것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공허하고 외로운 정치인 아내로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신 건강이 심하게 악화돼서 폭식증까지 왔고 몸무게가 80kg까지 늘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워너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걱정해줬고 이혼 후에도 사이가 좋아 워너의 자녀들도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남편이었던 레리 포텐스키와 8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20살 연하의 건설 노동자이자 트럭 운전기사였던 레리 포텐스키가 마지막 결혼 상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코올 위존증을 치료하러 들어간 센터에서 동료 환자로 만났습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둘은 곧잘 맞아 함께 에이즈 봉사활동을 다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혼 이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건강 악화로 거듭 수술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자주 볼 수 없었고 그래서 5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레리 포텐스키는 신데렐라 남성판이라고 불렸고
골든 디거, 돈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훗날 레리 포텐스키는 세간의 지나친 관심이 늘 괴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이혼 후에도 친밀하게 지냈으며 레리 포텐스키는 말년에도 집안 곳곳을 엘리자베스 테일러 사진으로 장식해놓고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훗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지나치게 청교도식으로 교육받고 자라서 사귀면 꼭 결혼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크게 자리 잡았고 그게 결혼을 여러 번 하게 된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미혼일 때 연인과 했던 최대의 스킨십은 볼 뽀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사람들이 칭송하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자신의 출연작을 보는 것을 꺼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8번의 결혼을 하며 찾고자 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화려한 보석에 둘러싸여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역대 여배우 중에서 최고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녀의 아름다움만큼이나 화려한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